해가 저물 무렵이었다. 태극정사 서쪽 하늘에는 붉은 빛과 보랏빛이 겹쳐 있었다. 푸르미와 로즈는 오래된 영사기 앞에 앉아 있었다. 어디에서 구했는지조차 알 수 없는 낡은 필름들이 한쪽에 쌓여 있었다. 푸르미는 화면 속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다. 로즈, 나는 가끔 이상한 생각을 해. 또 무슨 생각인데? 1970년대와 80년대 이후 우리가 보았던 애니메이션과 만화들 말이야. 그게 정말 단순한 상상이었을까? 화면에서는 거대한 우주가 펼쳐지고 있었다. 어둠을 가르며 우주선이 날아갔다. 멸망한 별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고 기계 문명과 싸우는 인간들이 있었으며 지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이름 없는 영웅들이 있었다. 소녀는 로봇에 올라탔고 소녀는 별을 바라보았다. 기계는 인간보다 강해졌지만 인간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푸르미가 말했다. 이상하지 않은가? 당시에는 아직 인공지능도 인터넷도 지금과 같은 로봇도 없었어. 그런데 그 작품들에는 이미 인간과 기계의 공존, 우주 이주, 환경 파괴, 인류 문명의 몰락, 생명공학, 인공지능, 기억의 조작, 인간 정체성의 위기가 등장했지. 로즈는 화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그렇다고 미래를 실제로 예언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 푸르미가 웃었다. 역시 로즈답군. 하지만 계시라는 말을 조금 다르게 사용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해. 푸르미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계시가 반드시 하늘에서 완성된 미래의 답안지를 내려주는 것은 아니잖아. 어떤 시대의 예술가들이 집단 무의식 속에서 아직 언어가 되지 않은 미래의 가능성을 먼저 감지하는 것. 그건 역시 하나의 계시 아닐까? 순간 영사기의 빛이 흔들렸다. 그리고 수많은 장면들이 태극정사 벽을 넘어 허공으로 떠올랐다. 거대한 로봇들이 도시 위에 섰다. 은하를 건너는 우주선들이 별 사이를 통과했다. 폐허가 된 지구에서 한 소년이 작은 식물을 손에 들고 있었다. 기계인간이 인간에게 물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어떤 전사는 마지막 전투를 앞두고 동료들에게 미소를 지었다. 또 다른 소년은 모든 것을 잃고도 다시 일어났다. 푸르미는 그 광경을 보며 거의 독백하듯 말했다. 그래. 이것들은 미래의 사건을 정확하게 마친 예언이 아니라 미래를 맞이하기 위한 인간 정신의 연습이었는지도 몰라. 로즈가 말했다. 상상은 미래를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받아들일 정신의 그릇을 먼저 만드는 것이니까. 그 순간 뒤에서 데오네스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오래된 신화는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두 사람이 돌아보았다. 데오네스가 어느새 뒤에 서 있었다. 푸르미가 물었다. 스승님, 그렇다면 애니메이션도 현대의 신화입니까? 그렇다. 그러나 모든 작품을 예언서로 만들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을 마쳤느냐가 아니다. 데오네스는 허공에 떠있는 수많은 장면을 바라보았다. 그 작품들이 인간에게 무엇을 준비시켰는가를 보아라. 우주전쟁, 인공지능, 로봇, 환경재앙, 문명의 붕괴, 외계 생명, 생명의 인공적 창조, 기억과 자아의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반복해서 등장하는 하나의 질문. 압도적인 힘을 손에 넣은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데오네스가 말했다. 문명은 인간에게 힘을 주었다. 그러나 힘을 사용하는 법까지 자동으로 주지는 않았다. 푸르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결국 미래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이겠군요. 그렇다. 데오네스는 탁자 위에 놓인 타로 카드 한 장을 집어들었다. 8번. 힘. 여인이 사자의 입을 억지로 찢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다스리고 있었다. 푸르미의 눈빛이 달라졌다. 힘 카드. 푸르마. 내가 순수성을 말할 때 순수성을 세상을 모르는 상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데오네스는 카드를 두 사람 사이에 내려놓았다. 순수성은 무지가 아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순수성은 어둠을 모르기 때문에 깨끗한 것이 아니다. 자신의 내부에 욕망과 분노와 공포와 질투와 탐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것들에게 왕좌를 내주지 않는 힘이다. 푸르미는 힘카드의 사자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사자는 욕망처럼 보였다.
분노처럼 보였다. 성적 충동처럼 보였다. 권력욕처럼 보였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처럼 보였다. 두려움처럼 보였다. 그러나 여인은 사자를 죽이지 않았다. 푸르미가 중얼거렸다. 사자를 죽이는 것이 아니군요. 그렇다. 길들이는 것이군요. 그보다 더 정확히 말하면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데오네스가 말했다. 사자는 악이 아니다. 욕망도 악이 아니며 힘도 악이 아니다. 문제는 누가 주인이냐는 것이다. 푸르미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그러면 순수성이라는 것은 내면의 태양을 키우는 것이다. 그 순간 허공에 거대한 태양이 떠올랐다. 수많은 애니메이션의 영웅들이 그 빛을 통과했다. 우주를 날아가는 소년, 폐허에서 꽃을 발견한 소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동료를 지키기 위해 돌아서는 전사, 자신이 인간인지 기계인지 고민하는 인조인간, 고향별을 잃고 새로운 세계를 찾아가는 사람들, 거대한 로봇보다도 작은 인간들이 그 안에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화면을 지배하는 것은 로봇의 크기가 아니었다. 인간의 선택이었다. 데오네스가 말했다. 너희가 어린 시절 영웅들을 좋아했던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푸르미가 대답했다. 강했기 때문 아닙니까? 처음에는 그렇다. 로즈가 말했다. 하지만 우리가 오래 기억하는 영웅들은 강한 사람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데오네스가 미소 지었다. 진정한 영웅은 가장 강한 존재가 아니다. 힘을 가지고도 자신의 내부에 법을 세운 존재다. 푸르미는 문득 어린 시절 텔레비전 앞에 앉아있던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작은 방, 오래된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는 지구의 운명을 건 최후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그때 어린 푸르미는 아무것도 몰랐다. 철학도 몰랐다. 타로도 몰랐다. 점성학도 몰랐다. 카르마도 몰랐다. 그러나 영웅이 마지막 순간 자신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었다. 푸르미가 말했다. 그때 이미 힘 카드를 배우고 있었던 것이군요. 데오네스가 웃었다. 타로 카드가 없어도 인간은 타로를 배운다. 로즈가 웃었다. 스승님, 그 말씀은 조금 위험한데요. 그러다 푸르미가 애니메이션 500편을 전부 타로로 해석하겠다고 덤빌지도 몰라요. 푸르미가 진지하게 말했다. 좋은 생각인데? 로즈가 한숨을 쉬었다. 내가 괜한 말을 했네. 세 사람의 웃음이 태극정사에 잠시 번졌다. 그러나 허공의 영상은 더욱 장엄해지고 있었다. 별들이 태어나고 사라졌다. 문명이 일어났다 무너졌다. 인간은 불을 발견하고 도시를 세우고 전쟁을 하고 우주로 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인간이 만든 기계가 인간에게 질문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푸르미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데오네스가 말했다. 이것이 보병궁 시대의 질문이다. 기계가 인간을 대신하기 시작하는 시대. 정보가 인간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시대.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시대. 인간이 자신의 몸과 정신까지 기술로 확장하는 시대. 이 시대에는 외부의 힘이 커질수록 내부의 법도 강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문명의 힘은 인간의 의식보다 먼저 성장한다. 데오네스가 힘카드를 들어 태양을 향해 비추었다. 그래서 8번 타로 카드, 힘은 단순한 인내의 카드가 아니다. 사자가 태양빛 속에서 황금빛으로 변했다. 이 카드는 내면 왕국의 통치권이다. 푸르미가 천천히 말했다.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욕망보다 높은 자아가 주인이 되는 것. 그렇다. 분노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정의로운 행동으로 전환하는 것. 그렇다.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법을 지키는 것. 데오네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정신력이다. 로즈가 물었다. 그러면 순수한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니겠네요. 오히려 반대다. 데오네스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진정한 순수성에는 힘이 필요하다. 세상을 몰라서 순수한 것은 아직 시험받지 않은 순수성이다. 세상을 알고도 타락하지 않는 것. 욕망을 알고도 노예가 되지 않는 것. 권력을 가지고도 남을 함부로 지배하지 않는 것.
상처를 받았어도 자신의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되돌려주지 않는 것. 그것이 성숙한 순수성이다. 푸르미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말했다. 이제 조금 알겠습니다. 무엇을? 왜 어린 시절의 애니메이션들이 그렇게 장엄하게 느껴졌는지를요. 그 작품들은 아이들에게 우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실제로 보여주려 했던 것은 우주선이 아니었다. 인간이었다. 로봇을 보여주었지만 질문은 인간이었다. 외계인을 보여주었지만 질문은 인간이었다. 멸망을 보여주었지만 질문은 인간이었다. 미래를 보여주었지만 결국 묻고 있었던 것은 하나였다. 너는 어떤 인간이 될 것인가? 태극정사 위로 밤이 내려왔다. 별들이 하나둘 나타났다. 푸르미는 힘카드를 두 손으로 들었다. 카드 속 여인과 사자가 별빛 아래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푸르미가 말했다. 로즈. 응. 어쩌면 우리가 어린 시절 보았던 그 수많은 이야기는 미래에 무엇이 일어날지를 알려준 것이 아니라. 푸르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 미래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떤 인간이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 것인지도 모르겠어. 로즈는 말없이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데오네스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미래를 보는 사람보다 미래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멀리 청룡 폭포에서 물소리가 들렸다. 별빛 아래에서 수많은 옛 애니메이션의 장면들이 다시 나타났다. 우주선이 은하를 건넜다. 거대한 로봇이 일어섰다. 소년과 소녀가 페어를 걸었다. 누군가는 싸웠고 누군가는 용서했으며 누군가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었다. 그러나 마지막에 남은 것은 거대한 병기도 찬란한 기술도 아니었다. 한 인간의 가슴에서 타오르는 작은 태양이었다. 8번 힘. 그것은 세상을 정복하는 힘이 아니었다. 자신의 내부의 질서를 세우는 힘이었다. 욕망을 죽이지 않고 인도하는 힘. 공포를 부정하지 않고 통과하는 힘. 상처를 증오로 돌려주지 않는 힘. 힘을 가지고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힘. 그리고 문명이 아무리 거대해져도 인간이 인간다움을 잃지 않게 하는 내면의 법이었다. 푸르미는 오래된 애니메이션의 마지막 장면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어린 시절 우리는 미래를 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미래는 연도와 사건으로 적힌 예언이 아니었다. 인간의 의식이 언젠가 통과해야 할 시험에 관한 우화였다. 그리고 이제 그 미래의 문 앞에 인간이 서 있었다. 푸르미는 힘카드를 가슴에 대었다. 먼 은하의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났다. 그 별빛과 자신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빛이 잠시 하나가 되는 듯 했다. 푸르미는 아주 낮게 독백했다. 미래의 가장 위대한 기술은 어쩌면 기계가 아닐지도 모른다. 로즈가 물었다. 그러면? 푸르미는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인간. 데오네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그리고 태극정사의 밤하늘을 가로질러 오래된 미래들이 별처럼 흘러갔다.